캘리포니아주 일부 지역의 역대급 강풍으로 눈보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당국은 이번 주말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해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도미니크 최 임시국장이 오늘 LAPD 경찰국장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LAPD가 창설된 이후 한인이 경찰국 수장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시안 증오범죄를 막기 위한 최초의 디지털 플랫폼이 출시됐습니다. 증오범죄 사건을 분석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홍역 발병 사례가 또다시 급증해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교통사고로 다리 난간에 걸친 채 추락 위기에 처한 트럭 운전사를 구조대원이 극적으로 구조하는 영상이 공개돼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일 첫 소식입니다. 이번 주말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 올해 들어 가장 거센 눈보라가 칠 전망입니다. 현재 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눈보라 경보가 발령됐고 주요 도로가 폐쇄되는가 하면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찾은 방문객들에게는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앞이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거센 눈보라가 몰아칩니다. 도로에 쌓이는 눈을 수시로 치워보지만 계속해서 내리는 눈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이번 주말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주 일부 지역에 거센 돌풍을 동반한 눈보라가 예보됐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강력한 폭풍을 앞두고 주민들도 만반의 준비에 나섰습니다. We're chopping firewood, making sure we have shovels, making sure we have all the food we need. We're all set. What they said is this is the biggest 3-day dump since 2020. I look outside and there's another foot, 2 feet. It just accumulated so fast. So it's we'll see. 현재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주 주민 50만 명에게는 눈보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특히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눈보라가 예보됐는데 최대 12피트의 눈이 쌓일 전망입니다. 현재 시속 150마일에 달하는 돌풍도 불고 있습니다. 극심한 눈보라로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방향 감각을 잃는 화이트아웃 현상도 경고됐습니다. We're looking at 2, potentially 3 days of these very high wind speeds that are going to be blowing the snow around and making conditions outside very dangerous. The roads are pretty bad, and Caltrans, their priority is safety first. The safest thing is to stay home where it's warm.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일요일 오후까지 폐쇄됐고 현재 공원을 찾은 방문객들에게는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당국은 눈보라 영향을 받은 지역의 주요 도로들을 폐쇄했고 해당 지역의 운전 위험성과 강한 돌풍으로 나무와 전선 등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주민들에겐 주말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말고 충분한 비상식량과 정전 사태를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도미니크 최 임시국장이 오늘 제58대 LAPD 경찰국장으로 공식 취임하면서 LA 경찰국 역사상 최초의 한인 수장이 탄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LAPD 본부에서 열린 도미니크 최 국장 취임식에는 마이클 무어 전 LA 경찰국장과 캐런 베스 LA 시장, 하이드 펠드스타인 소토 LA시 검사장과 폴 크레코리언 LA시 의회 의장 등 많은 주류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도미니크 최 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고 참석한 많은 인사들과 LA 경찰들이 새로운 국장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특히 취임식에는 최 국장의 아내와 3명의 자녀 그리고 부모님 등 많은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 국장의 아버지가 직접 유니폼 배지를 달아주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It's not just about breaking barriers, you know. So the first Korean American under API is achieved. That's great, and I'm proud of it, and I'm proud of my heritage. But it's really about building bridges. It's about this great department, this great city, and the direction that we are leading this nation in. So I'd like to start by saying thank you to Mayor Bass, to the Police Commission, for having confidence and trust in me to lead this organization. 한인 이민자 가정에서 자란 최 국장은 LA에서 태어나 USC를 졸업했고 1995년도부터 LAPD에서 근무를 시작해 올해로 29년째 임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앞서 LA 경찰국에서 40년 넘게 근무한 마이클 무어 전 LAPD 국장은 어제 은퇴식을 가지면서 공식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캐런 베스 시장과 경찰위원회는 다가오는 2026년 월드컵과 2028년 올림픽을 앞두고
최국장 다음 국장직을 수행할 후보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안에 대한 차별과 증오 범죄를 막기 위한 최초의 디지털 플랫폼이 개발됐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미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증오 범죄를 막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인 아시안 리소스 허브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차별과 증오 범죄가 급증했는데도 아시안 주민 가운데 50% 이상이 이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가 부족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디지털 플랫폼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전했습니다. 아시안 리소스 허브는 아시안 커뮤니티가 겪은 증오범죄 사건을 데이터화하고 분석해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시안 리소스 허브 웹사이트는 한국어를 포함해 영어와 중국어, 베트남어 등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 초부터 미 전역에 또다시 홍역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료에 따르면 최근 16개 주에서 최소 41건의 홍역 확진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홍역 환자 수는 지난주보다 6명이 더 늘어난 상태라면서 이번 주 미시간주 오클랜드 카운티에서 새로운 홍역 사례가 보고됐으며 플로리다주에서도 한 초등학교에서 홍역 환자가 보고된 뒤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지난 2월 플로리다주 마네티베이 초등학교에서 홍역이 처음 발생했고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학생들 사이에서 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홍역 예방접종은 어린이를 보호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면서 홍역 백신인 MMR을 맞을 경우 감염을 최대 97%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앞서 미국에서는 급진 정통파 유대인 공동체가 교리에 어긋난다며 백신을 거부해 홍역이 크게 확산된 바 있으며 홍역 백신이 아이의 자폐증 위험을 높인다는 근거 없는 연구 자료 때문에 학부모들이 예방접종을 꺼리면서 빠른 속도로 어린이 홍역 환자가 늘어난 바 있습니다. 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나스닥이 하루 만에 또다시 최고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오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14% 오른 16,274.94의 거래를 마쳐 하루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전일 대비 0.8% 상승한 5,137.08에 마감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5,100선을 넘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PC 제조업체인 델 테크놀로지는 AI 비즈니스 성장을 강조한 실적 발표 이후 31% 이상 주가가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최근 미 증시는 인플레이션의 하락과 미 경제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물 트럭이 다리 난간에 아슬아슬하게 걸친 채 추락 위기에 처한 가운데 운전자가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켄터키주 루이스빌 경찰국은 오늘 오후 12시 6분쯤 승용차 2대와 픽업 트럭 1대가 루이스빌 클라크 기념 다리 위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2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트럭 운전자는 다리 난간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어 응급구조대원에게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소방국이 다리 양쪽의 교통을 차단했고 응급구조대원이 안전 로프를 타고 다리에 매달린 트럭에 다가가 운전자를 안전하게 구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국은 오후 12시 45분쯤 트럭 운전자를 안전하게 구조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다면서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LA 다운타운의 한 세탁소에서 화를 참지 못한 한 고객이 직원들에게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렐레나 테일러 샵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9시쯤 가게에 들어온 한 남성 고객이 한 달 전 찾아갔던 바지를 내보이며 얼룩이 묻었다며 다시 세탁하라고 말하면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규정상 안 된다고 말하자
이 고객은 주머니에 있던 후추 스프레이를 꺼내들어 직원의 얼굴에 갑자기 스프레이를 뿌렸고 이를 본 다른 직원들과 매장에 있던 손님까지 모두 4명이 스프레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직원들은 당시 제대로 걷지도 못할 만큼 눈에 스프레이를 맞았고 얼굴이 빨갛게 변하고 염증이 생기는가 하면 기침 증상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업주와 직원들은 경찰서에 CCTV와 함께 스프레이를 뿌린 남성을 신고했지만 아직 이 남성은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세탁소는 영업시간을 줄이고 이 남성 고객의 처벌을 호소했습니다. 미국 대형 약국 체인 2곳이 먹는 낙태약을 판매할 전망입니다. 미국 약국 체인 업체인 CVS와 월그린스는 이번 달부터 낙태를 합법화하는 주 4매장에서 경구용 낙태약 미페프리스톤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VS와 월그린스는 해당 제품이 연방식품의약국 FDA로부터 관련 인증을 받아 판매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CVS는 매사추세츠주와 로드아일랜드를 시작으로 판매할 계획이며 월그린스도 매사추세츠와 캘리포니아, 뉴욕 등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판매를 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약국 체인 2곳의 낙태약 판매 시작에 대해 여성들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것이라면서 미 전역의 모든 약국에서 제품이 판매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드 파크의 한국식 사우나에서 마사지 테라피스트로 일하던 한인 남성이 근무 중 성폭행을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검찰은 팰리세이드 파크 킹스파인 사우나의 마사지 테라피스트인 37세 남성 허영욱 씨를 2급 성폭행 혐의와 부적절한 성접촉에 따른 4급 성범죄 혐의 등 모두 3건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 당국은 허 씨가 근무 중에 누군가와 성행위를 했다는 신고를 받고 지난 1월부터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 허 씨는 버겐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된 가운데 조만간 첫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허 씨가 근무했던 업소 측은 허 씨가 체포될 때까지 관련 범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이 같은 일은 처음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아자동차가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김하성과 고우석 선수에게 차량 후원을 결정했습니다. 기아 미국 판매법인은 어제 MLB 샌디에고 파드리스에서 뛰고 있는 김하성과 고우석 선수에게 대형 SUV인 2024년형 텔룰라이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아 측은 MLB에 진출한 한국 선수를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두 선수에게 후원을 결정했고 텔룰라이드가 미국 SUV 시장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처럼 두 선수도 올해 더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하성은 지난 2020년 12월 샌디에고 파드리스에 입단해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내셔널리그 유틸리티 부문 골드글러브를 수상했으며 고우석은 지난해 한국 프로야구 LG 트윈스에서 투수로 활약하다 지난달 샌디에고와 계약하고 팀에 합류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황금 운동화에 이어 모자 판매까지 시작했습니다. 6천억 원이 넘는 벌금 폭탄을 처리하기 위해 그 금액만큼을 법원에 공탁해야 할 처지에 놓인 건데요. 부동산 자산을 급히 매각해야 할 거라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뉴욕에서 임경아 특파원입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뜻이 담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 구호 마가. 비슷한 의미를 담아 이번에는 아메리칸 드리머라는 구호가 등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판매하는 이 모자 가격은 $50. 트럼프는 앞서 황금 운동화를 내놓고 $399에 판매하며 후원금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That's the real deal. And we appreciate it. And we're going to remember the young people and we're going to remember SneakerCon. You know that. We're going to remember the young people. 사기 대출 의혹으로 민사재판에서 6천억 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달 내에 이 금액을 마련해야 하는 전례 없는 재정 위기에 빠졌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한 달 내에 공탁금으로 내야 하는 겁니다. 게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28년 전 자신이 저지른 성추행 사건 명예훼손 혐의 소송에서도 패소해 1,000억 원이 넘는 배상금도 내야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거래했던 대형은행 상당수는 3년 전 벌어진 의회 폭동 사태 이후 트럼프와의 금융거래를 중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현지 언론은 부동산 갑부로 알려진 트럼프가 최악의 경우 급히 자산을 매각해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질 경우 헐값의 자산을 넘기면서 또 세금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트럼프 측이 이번 위기를 어떻게 넘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교도소에서 갑자기 사망한 나발리의 장례식이 2주 만에 치러졌습니다. 그를 추모하는 수천 명의 지지자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몰려들었고 이들은 나발리의 이름을 외치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수천 명의 추모객들이 아침부터 거리를 가득 메우고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장례식이 시작되길 기다립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가 옥중에서 숨진 지 2주 만에 영면에 들었습니다. 그가 생전에 거주했던 러시아 모스크바 남동부 마리노의 교회에서 현지 시간 1일 오후 장례식이 엄수됐습니다. Мне на самом деле безумно приятно сейчас находиться в компании единомышленников. 교회 안 추도식 영상과 사진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됐는데 검은 정장을 입고 관 속에 누운 나발리는 창백하지만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붉은색과 흰색 꽃이 덮이고 나발리의 어머니도 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20분간의 장례식이 끝난 뒤 나발리의 관은 다시 연구차에 실려 공동묘지로 향했습니다. 긴 줄 탓에 묘지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나발리의 사진과 꽃으로 자체 기념비를 만들어 애도를 표했습니다. давала надежду, что Россия будет, может быть, так сказать, страной более счастливой, что ли. 외신들은 2022년 우크라전 이후 저항의 뜻을 보여주는 최대 규모의 인원이 모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추모 분위기가 뜨거웠지만 크렘린궁은 나발리를 평가해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허가되지 않은 모든 집회는 위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규모 시위로 시민과 경찰이 충돌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지만 한 인권단체는 러시아 전역에서 60여 명이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을 만나 김 부의장의 국민의힘 입당을 논의했습니다.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서울 강서을에 전략 공천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주당을 탈당한 사선의 김영주 국회 부의장을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사흘 연휴의 첫날 저녁 잡힌 전격 회동에선 김 부의장의 국민의힘 입당을 논의했습니다. 김영주 부의장님과 같이 경륜 있고 상식 있고 합리적인 정치를 하는 분과 함께 정치를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아직 남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제가 답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김 부의장은 민주당 공천을 앞두고 의원평가 하위 20%에 속한다는 통보를 받자 모멸감을 느꼈다며 지난달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 부의장이 내리 3번 당선된 현 영등포 갑 지역구에 출마한다면 민주당에서 전략 공천을 받은 친 이재명계 최현일 전 구청장과 맞대결하게 됩니다.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공천 배제된 서울 강서을에 전략 공천될 걸로 보입니다. 박민식 전 장관께 국민을 위한 승리를 위해서 헌신해달라라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강서을에서 싸워주시고 승리해달라라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국민의힘 3차 경선에서도 이른바 현역 불패 흐름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에서 배지를 단 뒤 국민의힘으로 넘어간 조정훈 의원이 서울 마포갑에서 경선을 통과했고, 대구 수성을에선 현역인 초선 이인선 의원이, 경기 안양 동안을에선 이 지역 5선인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이 본선행을 확정했습니다. 황보승희 의원이 불출마해 공석이 된 부산 중영도에선 조승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박성근 전 총리실 비서실장을 꺾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선거 지역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발표가 미뤄졌던 지역들의 공천 계획을 발표합니다. MBC 뉴스 손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경기 하남 갑에 전략 공천하고 복당한 이현주 전 의원을 경기 용인정에서 3인 경선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한편 계속되는 공천 잡음으로 당 지도부 간의 갈등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법무장관으로 내내 대립했던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가 경기 하남갑에 전략 공천됐습니다. 옆 지역구인 하남 을에는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이사, 이원욱 의원이 탈당한 화성을에는 공영훈 전 현대차 사장 등 영입 인재들이 전략 공천을 받았습니다. 신명계 정성호, 김병기 의원과 비명 이인영 의원도 본선에 직행한 반면 복당한 이현주 전 의원은 경기 용인정에서 박성민 전 최고위원, 이현욱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과 3자 국민경선에 나섭니다. 공천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지만 계파 갈등을 둘러싼 지도부 간 공방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비명 기동민 의원의 컷오프에 반발한 이재정 공천관리위원회 사의 표명에 대해 홍익표 원내대표는 공관위 운영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친문 핵심 홍영표 의원의 공천 배제에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선만 하면 뭐 나는 탈당까지는 생각 안 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혔는데 이걸 컷오프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도대체 어떤 정무적 판단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시스템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경쟁은 피할 수 없는 일이고 또 많은 새로운 인물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또 판단은 다를 수가 있다는.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은 일부 의원들이 자기 희생을 하지 않아 분열이 일어났다면서 민주당 공천이야말로 혁신 통합 공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한국 정부가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정한 전공의들의 복귀 마감 시한이 지난 가운데 경찰은 이번 전공의 이탈과 관련해 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부의 압박 속에 일부 전공의들은 현장으로 돌아왔지만 아직 대다수 전공의들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경찰이 의사협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김태구 의협 비대위원장 등 전현직 간부 5명을 고발한 지 사흘 만입니다. 업무방해 관련돼서 따로 사례 나온 거 없었을까요? 압수수색은 서울시 의사회와 강원도 의사회, 그리고 이들의 자택에서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이 의사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을 부추기고 방조했다는 겁니다. 참담한 심정이고 전화, 비리 절대로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의대생 학생들도 자율적으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오는 6일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강하게 반발한 의사협회는 개원이들을 중심으로 집단 휴진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하는 행동을 집단 행동 교사 및 방조로 몰아가는 정부의 황당한 행태에 의사들은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전공의들의 대규모 복귀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의 압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밝힌 병원 복귀 전공의는 그제 오후 5시 기준 565명으로 9,000명에 육박하는 이탈 전공의의 6% 수준에 불과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연락이 닿지 않은 대표급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13명에겐 업무 개시 명령을 공시 송달했습니다. 의사협회가 내일 여의도공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다음 주 의사협회와 전공의들을 향한 정부의 사법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네, 지난 시간에 개인은퇴연금 즉 IRA에 가입하셔서 세금 혜택을 보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것에 따른 소득 기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당연히 절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전문직을 가진 분들 중에는 1년 소득이 너무 많아서 트레디셔널 IRA나 로스 IRA만 가지고는 그 세금 혜택을 받게 되는 금액이 너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 선택하시는 것이 SEP이나 심플 IRA입니다. 이것은 일단 돈을 넣을 수 있는 한도가 많습니다. SEP의 경우 66,000불까지 넣을 수 있고요. 심플은 15,500불까지 가능합니다. SEP과 심플의 가장 큰 차이는 직원이 돈을 넣어야 하는지 안 넣어야 하는지 하는 것입니다. SEP은 직원이 돈을 넣지 않고 고용주 측에서만 넣어줘야 합니다. 이때 해당되는 직원은 21세 이상이어야 하고 지난 5년 중에 3년 이상 일한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아직 비즈니스를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사업체의 경우에는 고용주만 최대 한도인 66,000불까지 넣어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플랜을 셋업하는 것은 사업체 세금 보고 전까지만 하시면 되는데요. 만일 세금 보고 기간을 연장하신다면 그 기간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심플은 고용주와 직원 양측에서 돈을 같이 넣어야 합니다. 지난 2년간 1년에 5,000불 이상 번 직원들은 모두 해당이 됩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다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누구는 넣어주고 누구는 안 넣어주고 좀 이쁜 사람은 넣어주고 이쁘지 않은 사람은 안 넣어주고 이렇게 차별할 수는 없고요. 모든 직원을 동등하게 넣어줘야 합니다. 즉 401k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도는 401k가 22,000불인데 반해서 조금 적은 15,500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셋업하는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는데요. 매년 10월 1일입니다. 그래서 2023년 세금 보고하는 것은 2023년 10월 1일 전에 셋업을 해야 됐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24년을 위해서는 바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심플의 경우에는 돈을 넣는 방식은 직원급여의 1%에서 3%까지 고용주가 선택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직원도 똑같은 퍼센테이지로 매칭해서 넣게 되는데요. 직원이 넣는 금액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2%를 넣는 방식도 있습니다. 2024년에는 16,000불까지 넣을 수가 있고요. 50세 이상은 19,000불까지도 가능합니다. SEP은 66,000불 또는 소득의 25% 중에서 적은 금액까지 넣을 수가 있고요. 2024년은 이것 또한 69,000불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3월 1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